20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마치면 이제 전체로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강의로 해서 좀 문제수가 마지막에 좀 많긴 한데 전체 다 풀어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강이 종강입니다. 자, 그래서 가석방과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사정책은 계획이 있느냐? 당분간은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수업이 제가 또 이제 7월 달에 많은 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서 학생들 이제 의견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합니다. 가석방과 시설 내 최후의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가석방 제도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정기 자유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기 자유형의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징역 4년을 받았는데 반성한 2년 만에 다 끝났어요.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반성했는데 굳이 다 더 추가로 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개선의 의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건 열심히 해서 빨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 및 교정교화의 효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불필요한 구금을 회피하니까 몇천만 원씩 이익 볼 수가 있고요. 사법처분의 일환 틀렸죠. 우리가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처분이고요.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부잣집이나 능력 있는 애들이 빨리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용자로서 교정에 우수하고 뉘우치는 벨이 뚜렷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의 의결을 거쳐서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장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은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1개월 이내에 조사하고, 보호는 2개월, 범죄에 관한 거는 뭐예요? 신원에 관한 거, 그렇죠. 범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호에 관한 거, 이렇게 나눠지고요. 보호에 관한 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범죄에 관한 건 뭐예요? 보복이나 이런 걸 할지, 신원에 관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신원에 관한 건 1개월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이고요. 소상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서 사전조사에서 분류처분에서 성적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모범대로 회의 전까지 심사표에 대한 기록해야 되며, 분류처분 심사표는 법무부 장관이 기준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서 그 후에 가석방 허가 요구에 타당할 때는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석방 적격에서 만약에 형기의 68%를 했는데 올해 이번에 70%가 돼야 되면 다음 기수는 70%가 다음 달에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가석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3번 지문. 가석방 처분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우리가 가석방 심사는 당연히 형기 종료가 됩니다. 때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료.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나 오니까 5일이죠. 나 오니까 5일 안에 신청을 합니다. 징역 또는 금고에 집행 중에 있는 자, 그 행장이 태도가 양호하고 개전, 반성하는 현재할 때 무기에 있어서는 뭐예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 뒤에는 맞고 앞에는 틀리네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가석방 적격에서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특히 범행을 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여부 또는 손해 경감하게 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즉 합의를 받느냐, 물어줬느냐라고 해서 사실 4번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1, 2, 3번을 소거하면 답이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시면은 5구가에서 5회에서 9명이 5구가고, 가석방 심사위원은 판사, 검사 등등등등등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에서 가차없이 한다. 가차없이. 차관이죠. 차관이 하고 이걸 명단을 법무부 장관한테 올리면 명관이 허가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노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위 회의는 재정형 과반수의 출석 회의하고 과반수의 찬성 의견한다. 과반수의 과반수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묶인 것은,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이다. 맞죠? 네.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네. 이거는 노역장 유치는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징역과 금고만 가석방 대상이 되거든요. 노역장 벌금을 떼는 거니까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없다. 맞아요. 네, 맞네. 네. 가석방 경우 보호관찰 필요적인 거고, 맞는 거고,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가석방 기간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시간을 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10년에서 남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이 틀렸고, 가석방 행정처분이 남았죠. 네.
가석방 시는 5구 가구 맞고 네. 소장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을 때 출하액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했죠. 그래서 아웃 이렇게 되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현행법령상 가석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이 취소. 자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술 취하고 연락이 안 된 거죠.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형기 종료일까지 하고 자 종료일까지 거기까지 됐어요. 형기 종료일까지 하고 잔형 집행의 기사는 실시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구금한 날이에요. 구금한 날부터 초일이 상입됩니다. 구금한 날. 실제 감옥에 들어간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답은 1번 끝. 자, 그다음에 가석방 심사는 가석방 적격이 됐으면 나 오니까 5일이네. 허가 신청하고요. 가석방 심사 5구 가구한다. 가석방은 역시 행정 처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행정 처분이다. 그 다음에 갑을병정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용자는 성년인 갑은 15년 유기징역을 받았어요. 6년이 경과되었거든요. 형기의 3분의 1이 됐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6년이면 3분의 1 넘었죠. 벌금의 3분의 2 완납인데 이게 틀렸어요. 왜? 벌금 전체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틀렸고 성년의 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몇 년이 돼? 20년이 돼야 되니까 아웃입니다. 됐죠? 자, 천재 18세인 소년의 병은 15년 유기징역을 받았는데 소년 같은 건 15년, 정형은 3년이면 됩니다. 3년, 무기는 5년이고 맞고 현행 18세 소년인 정은 장기 9년, 단기 3년이면 단기의 3분의 1로 기준하니까 1년이 지나면 되거든요. 2년이나 됐으니까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석방의 관리 규정에 따른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암기하는 문제예요. 암기 조문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석방자를 관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있고 보호관찰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살아있는지 경찰 감시를 받게 되거든요. 관리 규정은 주로 경찰 감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석방 대상자인데 보호관찰하면 경찰 감시 받는 애들.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의 주거지를 포착하였을 때 지체 없이 직업이나 직업 생활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돼요. 세우고 가서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고 나서 이를 서면을 신고합니다. 타이어 가게에서 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관할 경찰의 장은 6개월 때마다 육신이 멀쩡한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품행, 작업의 종료,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의 보호 등등등에서 조사를 작성하고 검찰청이 가석방을 수용하였다가 석방 교조소에 통보합니다. 변동사항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가석방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며칠 1개월이죠. 1개월 때 신고합니다. 1개월. 답은 3번이고 10일이 아니라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할 지방청 검찰청 및 장미 가석을 수용하였다가 석방 교정에 통보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법원에 보고하면 되겠고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9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에 가석을 관리에 대한 설을 옳은 것 모두 고르면 여기는 기출질문만 보시면 돼요. 교정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의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 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주거지 주의사항 중이죠. 도착할 기한 및 관할 경찰서 출석할 기한 등을 가석방증을 줍니다. 이 가석방증이 일종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자,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간 내에 관할 경찰에 출석해서 출석 확인과 동시에 직업 생활 계획을 세운다가 아니라 사전에 세워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세워갖고 와서 기록하지 와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관할 경찰서의 장은 6개월에 살아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죠? 네. 오케이. 별일 없으면 그냥 하면 되고. 1개월 이상 국내 및 국외 여행고. 국외 여행이 틀렸죠.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핵심은 뭐냐면 사전에 신고죠. 사전에 신고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장려금 상태는 나갈 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니까 그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원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신원에 관한 사항. 네. 석방 후의 생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석방 후의 생활계획, 나가서 어떻게 돌아갈 곳, 생활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석방 후의 생활계획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죠. 누가 돌볼 사람이 있는지. 범죄 후의 정황은 범죄에 관한 사항이죠. 반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일생은 뭐예요? 범죄에 관한 사항. 시행과 협동시험 평소 때의 어떤 태도죠. 그래서 이건 신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적격 및 서신의 수신 발신 내역은요. 가족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은 5개죠.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심위를 둔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에서 9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가차없이 가석방 심사위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나오니까 5일 이내 허가 신청을 합니다. 나오니까 5일 이내 가석방 심사에 관련해서 심의서 회의록 5년이 공개되는 게 아니라 명단하고요, 즉시하고요, 명단은 즉시 뒤에서 보면 돼요. 회의록만 5년이에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회의록만. 이거는 명단 즉시, OX도 즉시. 근데 누가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는 기록이 남은 나중에 보고에 들어갔으니까 회 5예요. 남은 5년이고 이것만 5년이고 남은 다 즉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 갑의 석방이 바르게 집행된 것은 갑에 대한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지만 복권되지 않았어. 복권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면제되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특별 사면이 됐어요. 대통령이 해서 상신해서 들어왔죠. 선고 실효가 되지 않아서 석방시효, 당연히 석방해야죠. 특별 사면 되면 광복절 특사되면 나가는 겁니다. 형의 석방은 그죠? 사면, 형기 종료 권한, 사형권이 사형권은 소장이죠. 소장이 납니다. 소장. 가석방 이제 사면, 가석방, 이제 면제. 사면, 가석방, 형 집행 면제. 감형. 뭘 좀 사가면 12시간은 가면에서 12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5시간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네. 이거 틀렸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죠. 13번 보도록 하죠. 석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그날 하면 되고요. 가석방,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에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에 하면 됩니다. 사면, 형의 집행면제, 사과면이죠. 그래서 12시간. 권한이 나머지는 뭐라 했어요? 제가 5시간이라고 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거니까.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명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로 나오니까 5시간이네.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된 수용자에서 석방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석방 보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10보죠. 10보. 네. 10일 전에 보호할 사람, 누가 돌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요. 소장은 피석방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각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소에 수용할 수가 있다. 본인 신청, 직권은 안 되죠. 몸이 아파갖고 하루 좀 있겠다. 맹장수술해서. 4번. 소장은 수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석방을 인정하면 석방 전 며칠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자 예정자 거실, 석방 예정자 거실이라고 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압실로. 근데 최대 3일이고요. 연장이 안 돼요. 3일이네. 감압실로 해서 하게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5번 보겠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특별 사면은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거죠.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하며 그리고 기판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판력이 있는 상태고 항소까지 다 포기한 상태가 완전히 확정돼야 돼요. 형의 집행만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3년 중에서 1년 살았으면 2년만 면제되는 거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번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특별 사면을 검찰총장에 올리고 검찰청 법무장관한테 올리면 됩니다. 법무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 심사의 심사를 거쳐 대주 사면을 상실한다. 특별 사면 같은 경우요, 직권으로 안 되고 반드시 사면 심사위원회를 9명짜리를 거쳐야 돼요. 수용자에 대해 특별 사면을 하는데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나가서 잘하세요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감형에 대한 석방은 감형 사감형이죠. 12시간이죠. 12시간. 나머지 피성박자한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사는 직권으로 그를 일시 수용하지. 직권이 아니라 신청 중입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해야지 되는 거고요.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네, 이거는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보고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교도작업이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한 작업장 정령원별로 사회적 응비 이거 필요 없어요. 작업 정령만 지급할 수 있을 뿐이죠. 17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명상 미결 수용자 및 사용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중요하고요. 소장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 분리 수용하죠. 접촉을 금지하고요.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작업 같은 거 할 때. 사용 확정 미결 수용자는 뭐 자살할까봐 혼고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예. 미결 수용자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 변호인과의 접견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모님 것만 포함되고요. 사용 확정자 접견은 4회로 하되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교환과 심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함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환과 심력 안정이에요. 교환과 사회복귀가 아니에요. 어차피 중요니까 사회복귀가 사교심입니다. 사용 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사용 확정자는 돕고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그 밖에 적정한 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무부령
전문으로 혼고해서 작업하게 되면 수형자랑, 작업 안 하게 되면 미결 수용자랑. 사용 확정자에 수용된 거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맞죠? 교화에 문제가 되니까.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이 원만한 수용 생활을 해서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른 작업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작업은 신청주의죠. 사용 확정자는. 중요한 것은 교육 교화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작업만 신청해요. 근데 미결 수용자는 교육 교화 신청에 대한 작업 다 신청주의를 취하죠. 소장은 사용 확정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사회 내 범위에서 전화통화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3이죠. 3회죠. 전화통화는 3회입니다. 3회. 3회. 접견은 4회, 전화통화는 3회.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모두 고른 것은 사용 확정자의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은 적절한 처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홍보 수가 있어요. 작업 같이 할 때는 홍보할 수가 있어요. 번호표 및 거실표는 붉은색 오케이. 두 개 다 오케이. 자, 죽고 나서 5분이죠. 죽고 나서 5분. 죽고 나서 5분이에요. 죽어서 5분입니다. 죽어는 확인하고 5분입니다. 틀렸고. 죽어. 사용은 신청에 따라 작업 부과할 수 있다. 네. 맞죠? 사용 확정자 수용하는 시설 완화 경비 있을 때 일반이 아니라 일하고 중입니다. 일중. 사용 확정자 교환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죠. 네. 답은 뭐가 됩니까? 일중. 이거 틀렸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용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용 확정자의 수용된 거실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장은 사용의 자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 확정자는 수용자가 아니라 이건 미결 수용자죠. 작업할 때는 수용자죠. 이건 미결. 자살 같은 건 뭐예요? 미결 수용자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 보세요. 자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확정자 미결 수용자 혼고 수용할 수 있고 교육 작업을 할 때는 교도소 작업을 많이 하니까 사용 확정자 수용 홍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작업하면 수용자랑 자살할 것 같은 미결 수용자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은 사용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이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교육 또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서 전화 통화는 3회죠. 접견은 4회에 네, 이렇게 나눠지죠.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사망 시 조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소장은 수용자 사망한 경우에 그 사실 즉시 가족, 이건 예외가 없어요. 통지해야 됩니다. 위독과 사망은 예외가 없습니다.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이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 또는이죠. 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소장은 가족 또는 수용자의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법률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는 임시로 매장하라. 살짝 평지에다 묻어놓거나 또는 어떻게 한다? 화장을 한 후 락골 땅에 이렇게 단지로 넣겠죠. 이거 봉안이라고 합니다. 감염병이 있을 때는 즉시 화장해야 되겠죠. 기다릴 수 없어요.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법에서 화장, 시신인도 비용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례비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치르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민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영화 파트는요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법령에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민영교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재단법인 아가페가 있고요. 아가페. 그 다음에 여기에 아가페라는 재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가 있죠. 교도소에는 교도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파견감독관이라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민영화를 만든 이유는 프로그램 같은 걸 좀 개발해가지고 공공하고 경쟁해서 재번 가능성을 좀 줄이자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교도소장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에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이제 아가페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 중에서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는데 이사가 여러 명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사장, 감사가 있는데 그중 이사 중에 한 명이 대학교로 따지면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총장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선임하면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장 승인을 받아 취임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기재부랑 협의해지 돈을 탈 수가 있어요. 매년 경비를 타서 교도소에 줍니다. 우리는 왜냐면 다 모든 수입 국고 수입이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가 불가능하게 돼요.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또는 직원을 임명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장을 하나 임명했어요. 소장이 나머지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다 밀어준다는 얘기죠. 마지막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의 법률에 따른 권한 일부를 교정본부장이 아니라 그죠? 지방교정청장이. 왜 지방교정청장이냐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여주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지방교정청 관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지방교정청이 거의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해 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장이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소를 옳지 않은 것인데요.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에서 국고 수입을 한다. 100% 국고 수입 착취가 안 돼요. 교정범위는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국가교도소는 거절할 수 있거든요. 전염병 있으면 이건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교정을 포괄 위탁하여 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인데 우리가 꽃꽂이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맡을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바꿨으면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개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정법인은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여주에도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이상으로. 수준으로 아니라 수준 이상으로. 민영교도소의 설치 등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을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 업무를 모든 틀린 거 아시죠? 그래서 공공 외의 법인이에요. 공공이 하는 법인 말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의료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식으로 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공공 외 단체에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단체로 위탁하면 이건 민영화 아니기 때문이죠.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를 운영하도록 했을 때는 뭐다? 법인만 할 수 있어요. 단체도 안 되고 법인만 할 수 있어요. 법인만. 민영교도소에 수용한 것은 국고 수입. 그렇죠? 약간 패턴이니까 답이 3번이네요. 교정부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직원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인도 이제 이사는 들어올 수 있어요. 아가페. 그래서 이사의 과반수예요. 이사의 과반수. 이과. 이사의 과반수고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5급 공무원. 5년 이상 해야 된다. 5년 이상. 515. 5분의 1 이상은 5년 이상.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됐죠? 예, 4번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정 업무를 공동단체 외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왜? 그렇죠? 오케이. 다음 교정 업무 포괄적으로 위탁할 한 개 또 여러 개의 교도소 등에 설치 운영할 때는 법인만.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 계약은 수탁자와 교도소 등의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건물을 지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교도소를 제공하고 내가 일을 할 때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일이 5년입니다. 일 5년. 갱신은 무제한입니다. 교정부의 대표자는 교정범위를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장을 겸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사장 하면서 저기 소장할 수 없어요. 이사는 장이나 겸할 수 있어요. 이사 중에 한 명은. 감사는 안 되지만 다음으로 해서 3번이 됩니다. 이사 중에 한 명이 소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와 그와 관련된 교정범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지시나 명령할 수가 있는데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의 차이밖에 없지 먹는 거에 차이를 둘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5번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 운영을 하는 경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되죠. 전체를 다 맡길 땐 법인만 됩니다. 법인만. 수탁자 교도소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데 뭐야?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한두 푼. 그렇죠. 10에서 20년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고. 일반적 1에서 5년이죠. 그 밖에 1에서 5년이고.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은 위탁계획 미래 체결하기 전에 제약 내용을 기재부랑 협의한다. 맞죠? 돈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수탁자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처음 위반할 때 1년 동안 정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정지. 6정입니다. 6정.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현행법상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교도소 등의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상황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민간에서 하면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 업무에 관하여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직원의 임명권에 정직한 감봉입니다. 그래서 정직해. 감봉 등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업무 그와 관련된 교정범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교정범위의 대표자는 아가페 민영교도소 등의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을 임명할 때는
본부장이 아니라 법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장 승인, 본부장의 승인. 자, 그 다음 7번. 민영교도 설치 등 운영에 관한 법에서 민영교도 설치 운영에 대한 수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예요. 민영교도소의 수용된 수용을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규정법인의 수입이나 국고 수입으로 합니다. 재단법인 아가페 수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임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원은 안 돼요. 직원은 다 공무원이어야 되거든요.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요.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의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그 교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검찰총장과 교도소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교정법의 대표자는 소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사 중에 한 명이 소장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 운영 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장 및 대통령령을 정하는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상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맞죠? 직원은 안 된다 그랬죠?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 부담이 아니라 얘네가 부담해서 개인이 무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부담해 사서 얘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무슨 수입을 하나? 국고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민간이 노동력 착취를 할 수 없도록 국고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소의 작업 회계와 일반 회계로 구별하는데 교도 작업 회계 일반 회계는 작업에 필요한 거 있죠? 일반 회계 월급 주는 거 이거 이렇게 돼요. 수용된 작업에서는 국고 수입을 합니다. 교정법인은 아가페는 기본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담보 제공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허가예요. 법무부 허가.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인사의 관계, 사람을 뽑는 것은 주로 승인합니다. 승인. 알겠죠? 근데 설립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사 승인이죠. 설립 허가, 재산이나 이런 거 있죠. 재산 처분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나눠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인사는 승인, 설립은 인가, 재산은 허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민영교도소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제보를 입어야 됩니다. 오케이. 법무부 장관은 민영교도소 중에 직원이 위탁 업무에 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정직해져. 그렇죠. 예. 징계처분 명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징계처분을 하지는 않지만 법무부 장관이 소장한테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장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네. 자, 10번 보도록 하죠. 민영교도소장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마다 하는 것. 이게 매월 보고하는 거랑 분기마다 보는데 분무기 교육이야. 그래서 분무기야. 분무기 교육이에요. 뭐야? 무기 현황.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 현황. 그렇죠. 분기에다 무기 교육 이 나눠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매월 이제 분정하고요. 주의할 것은 취업 사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에서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 마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또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복습 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팁을 던져드리면 1차적으로는 문제하고 답을 확인하지만 2차적으로는 나머지 보기를 확인하고 세 번째 3회독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전체 해설까지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5회독하고 4회독하고 해서 적어도 5회독 정도는 해주셔야지 교정학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때 또 뵙겠습니다. 네.